자, 이어서 전기 도금에 사용되는 도금 재료들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은을 이용할 수도 있겠는데, 은 같은 경우에는 이제 표면의 도금을 이용하는 경우는 없고요. 이제 어떤 이제 결착제로 보통 이용을 한다라고 말씀드렸죠. 이제 이렇게 할 수 있는 이유가 은 같은 경우에는 연성이나 전성도 굉장히 좋고, 그리고 전기 저항이 낮다 보니까 전기 흘려 보내줬었을 때 전기를 통해서 이제 분해를 시켜서 이제 반응을 시켜줬었을 때 굉장히 반응이 잘 일어나는 성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은을 이용을 하게 됩니다. 자, 근데 이제 겉에 표면에다가 하지 않는 이유는 이제 대기 중에서 좀 색이 검게 변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왜 은도 그냥 가만히 두기만 해도 색이 약간 검게 변하는 그런 거 보신 적 있으실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표면에다가 도금 처리를 하는 경우는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만약에 이제 이런 부분을 조금 방지하고 싶다라고 하면은 이제 백색을 띠는 로듐이나 팔라듐 요걸 갖다가 은도금 위에다 다시 한번 이렇게 처리를 해서 이용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은을 이용할 수 있긴 하겠으나 은은 보통 결착제로 보통 이용이 된다,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백금이 있죠. 플래티늄, PT 있는데, 백금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이런 이제 물성은 좋아요. 내산성, 내열성 좋고, 백색 고광택 이제 아름답기도 하고 너무 좋지만 좀 금액적으로 고가이기도 하고 굉장히 무겁기도 하고, 그래서 안경테에서 이렇게 많이 사용되지 않고 보통 어떤 특수한 장식용으로 거의 이제 사용이 된다. 그래서 안경테에서는 주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백금을 대신할 수 있는 백금족 원소들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대체를 해서 보통 사용이 된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어떤 것들이 있느냐. 백금족 원소 보시게 되면 로듐이나 팔라듐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충분히 백금의 컬러감을 갖다가 같은 어떤 그런 느낌으로 보여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이용을 해서 도금 처리를 해주게 되고요. 특히 로듐 같은 경우에는 잘 기억을 해주셔야 되는 게 도금 재료로서 굉장히 좋은 물성을 가지고 있어요. 이제 뭐 화학적으로도 굉장히 안정적이다. 뭐 여러 가지 주변 환경에 대해서 어떤 자기 성질이 변하지 않는 안정성을 띠고 있고, 그리고 경도도 좋고 긁힘도 잘 없고, 그리고 반사율이 좋다. 안경 렌즈에서는 반사율이 크면은 투과율이 떨어지기 때문에 안 좋지만, 안경테에서는 반사가 잘 일어나는 것은 굉장히 이제 장식적인 부분에 있어서 만족도를 높일 수 있잖아요. 반짝반짝 빛나니까. 그래서 반사율이 굉장히 좋기 때문에 좋은 도금 재료이기도 하고요. 또 이제 좋은 점이 뭐냐면은 굉장히 얇게 퍼지는 성질이 있어요. 그래서 도금막을 입힐 때 굉장히 얇게 할 수 있거든요. 금을 절약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경제적이기 때문에 이제 백색의 어떤 도금 피막을 형성하고 싶다라고 했었을 땐 주로 로듐을 이용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백색을 띠는 어떤 또 이제 도금을 하고 싶다 하는 경우에는 팔라듐과 니켈을 합금시킨 형태로도 이용을 하게 되는데, 팔라듐 같은 경우에는 백금족 원소이고, 니켈은 사실 이제 비금속이긴 하지만 이렇게 했었을 때 백색을 띌 수도 있으면서 니켈 같은 경우 밀착성 향상에도 도움이 되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합금을 시켜가지고 백색의 어떤 금색을 나타낼 수 있게끔 도금 처리를 하기도 합니다. 요거 같은 경우엔 또 특이하게도 좀 두껍게 해도, 너무 두꺼우면 또 이렇게 밴딩했었을 때 크랙이 생길 수 있는 이제 응력 때문에 그런 이제 우려가 있는데, 두껍게 해도 전성이나 연석이 워낙 좋다 보니까 그런 이제 뭐 이제 크랙이 생기거나 이럴 이제 부분에 있어서 좀 더 안전하다는 얘기죠. 내구성이 좋다는 부분이죠.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에는 이런 전성이나 연성이 풍부하고 내식성, 내마모성이 좋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좀 두껍게 할 수 있다. 요런 부분 사실은 두껍게 할수록 요런 부분 조금 더 사실은 비례적으로 좀 좋다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요런 부분이 또 이제 요거 위에 있는 부분이랑은 또 조금은 차이 나게 좋을 수 있는 장점 부분이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참고로 요렇게 했었을 때 이제 화이트 플레이트라고 해서 WP로 이제 표기가 된다. 요것도 같이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전기 도금에 주로 이용되는 도금 재료들의 특성을 이제 쭉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 이제 살펴볼 것이 이온 도금인데요. 이제 이온 도금을 한번 살펴보실 텐데, 후에 이 전기 도금과 이온 도금의 차이점에 대해서 잘 기억을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온 도금 같은 경우에 이온 플레이팅 해서 보통은 IP로 표기를 하는데, 안경테에서 이온 도금을 할 때 이용되는 재료가 티타늄이다 보니까 TiIP로 표기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둘 다 이용할 수가 있고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여기 안이 진공 챔버예요. 진공 상태에 있는 곳인데, 그래서 이제 도금 처리하는 방식이 건식에서 도금을 하다 보니 이제 건식 도금 방식을 이용을 한다. 이렇게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건 어떻게 하느냐 하면 지금 보시면은 지금 기본 재료가 되는 티타늄이 있고, 이 티탄을 전자통을 이용을 해가지고 충격을 주게 되면 이제 티탄 이온이 되거든요. 지금 이렇게 이온화된 거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이걸 갖다가 지금 위에 금속태가 걸려 있죠. 여기 이제 마이너스 극인데 이쪽으로 이제 보내서 막을 형성할 수 있게끔 하는 방식입니다. 이때 이제 티탄 외에 질소라든지 아세틸린 가스를 갖다 반응을 시켜주면 각각 다른 컬러의 어떤 피막을 형성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지금 이러한 방식을 진공 증착 방식이라고 하는데, 혹시 이 진공 증착 방식 어디서 많이 들어본 기억이 있지 않으신가요? 제가 이제 그 안경 렌즈 같은 경우에 특히 AR 코팅, 이제 반사 방지막 코팅 할 때도 이 동일하게 진공 증착 방식이 이용되기도 하고, 또 이제 염색을 하는 방식에 있어서도 진공 증착 방식을 이용한 염색 방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는 방식이 똑같아요. 똑같은데 여기에 사용하는 재료, 지금 안경테 같은 경우에는 티타늄을 이렇게 전자총을 이용해서 충격을 줘서 이온화 시켜가지고 이제 이렇게 피막을 형성시킨 거고, 만약에 뭐 AR 코팅 할 때는 AR 코팅 할 수 있는 재료를 이용을 하는 거고, 염색을 할 때는 염색하고자 하는 염료 이제 재료를 이용을 하는 거고, 그래서 재료만 달라지는 거지 하는 방식은 똑같아요. 그래서 다양하게 이용할 수 있는 방식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하는 방식이고요. 조금 더 이 내용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한번 정리를 해보게 되면은, 자, 이온 도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진공 방전 증착 장치, 진공 챔버에서 이온화시킨 증착 물질, 여기에서는 저희는 티탄이 되겠죠. 티탄을 갖다가 이온화 시키는 거죠. 이것을 마이너스 극에 장착된, 지금 여기 보게 되면 안경테가 걸려 있는 거 확인하실 수 있는데, 요거는 마이너스 극에 장착을 시킵니다. 여기에다가 이제 증착시키는 방식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주 재료가 되는 거는 티타늄인데, 이 티타늄에다가 질소나 아세틸렌 가스를 함께 전기화학적으로 방전 유발을 시켜서 컬러를 이제 다양한 이제 도금 피막을 만들게끔 해주는데요. 자, 어떻게 되느냐 지금 보시게 되면은, 자, 이온화된 티탄에다가 질소가스를 이렇게 반응을 시켜주게 되면 지라 티타늄 피막이 형성이 되면서 황금색이 나타납니다. 황금색. 자, 그런데 이 이온화시킨 티타늄에 아세틸린 가스를 반응시켜 준다라고 하면은 탄화티타늄 피막이 형성이 되는데, 이때는 은색깔의 피막으로 나타나는 거죠. 어떤 것을 반응시켜 주느냐에 따라서 조금은 다른 색깔로 나타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이 두 가지가 혼합된 상태로 해주게 되면은 시아나 티타늄 피막이 형성이 되면서 갈색이나 회색이 만들어지게 되는데, 이거는 이 질소나 아세틸렌 가스를 어느 정도의 비율로 이렇게 혼합을 시켜주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이제 색상은 달라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이온 도금 했었을 때 만들어내진 색상은 크게는 4가지 컬러로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황금색, 그리고 은색, 회색, 갈색. 근데 이걸 어떻게 반응시켜 주느냐에 따라 약간의 감도는 달라질 수가 있겠지만 크게 4가지 컬러로 만들어진다. 그래서 앞에서 봤었던 전기도금이랑 비교를 했었을 때는 이제 컬러의 다양성 부분이라든지 컬러의 퀄리티 부분 같은 경우에는 조금 떨어집니다.
전기 도금을 이용했었을 때 좀 더 다양한 컬러로 그리고 조금 더 아름다운 색조로 그렇게 이제 도금막을 갖다 형성할 수는 있어요. 그래서 그 컬러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이제 떨어지는 부분이 있다. 이렇게 좀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티타늄을 기본으로 해서 질소 아세틸렌가스. 그래서 여기 보게 되면은 질소 아세틸렌가스. 이렇게 적어주시면 되겠죠. 이렇게 반응을 시켜서 코팅막을 형성시킬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는 방식이 이온 도금 방식이고요. 그래서 이제 이온 도금을 했었을 때 특징을 한번 살펴보게 되면은 이 피막이 만들어내지는 피막이 굉장히 얇거든요. 얇은데도 불구하고 엄청 단단하고 초경질이고 밀착력도 좋아요. 그러면은 이제 도금으로선 사실 너무 좋은 장점을 가지게 되는 거죠. 밀착력, 경질, 내구성 뭐 다 좋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피막의 어떤 밀착성이 매우 좋고 단단한 초경질이고 긁힘에도 강하고 경도, 내마모성 우수하다는 얘기죠. 자, 그리고 색상을 보게 되면은 황금색을 주로 해서 회색, 갈색 다양한 색상을 얻을 수 있다 이렇게 적혀 있지만 실제적으로 한 4가지 컬러 크게는. 그래서 색상 부분에 있어서는 4가지 정도인데 앞에 있는 전기도금을 비교를 했었을 때는 이 컬러의 다양성 부분이나 퀄리티는 좀 떨어진다. 이렇게 기억을 해주셔야 되십니다. 자, 그리고 도금을 할 때 이 사실은 그 기본이 되는 이제 이 바탕금속, 소지금속의 물성의 변화가 일어날 수도 있잖아요. 근데 비교적 이런 이제 물성의 변화라든지 형상의 변화 이런 거 거의 일어나지 않는 거, 이것도 굉장히 큰 장점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이것도 중요하죠. 무공해 공정이다. 앞에 있는 습식도금 같은 경우, 전기도금 같은 습식도금이잖아요. 금속 그 수용액에 담그잖아요. 그러면 중금속이 녹아져 있는 상태인데 나중에 다 하고 나면 이거 다 버려야 되거든요. 그러면 폐수 처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공해 부분에서는 좀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반면에 요거 같은 경우 진공 챔버에서 하다 보니까 무공해 공정인 것도 굉장히 큰 장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런 많은 장점들이 있기 때문에 이온 도금도 최근에 많이 이용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도금하는 방식이 크게 3가지가 있습니다만 이 2가지 방식을 비교를 해서 좀 잘 기억을 해주셔야 되겠어요. 자, 먼저 살펴봤었던 전기도금, EP로 표기한다 라고 말씀드렸고 하는 방식이 습식도금 방식이었습니다. 조금 전에 살펴봤었던 이온도금은 IP, TIIP로 표기를 하고 건식도금 방식입니다. 이제 비교해 주시고요. 장치 부분에 있어서는 비교적 기본적인 장치를 마련을 할 때에는 이제 전기도금보다 이온도금이 진공 증식 장치 자체가 이제 처음에 초기에 설비할 때 굉장히 많은 비용이 발생하기 때문에 처음에 이제 좀 많은 비용이 발생을 하고 요거 조작할 때도 조금 이렇게 까다로운 그런 부분이 있어요. 이런 부분은 처음에 조금 불편한 부분이 있습니다. 자, 프로세스를 보게 되면 요건 전기분해 방식을 이용을 하고 요거는 진공 플라즈마 방식을 이용을 한다 보시면 되겠고, 자, 공해 부분에 있어 가지고 전기도금은 이제 다 하고 나서 이제 폐수 처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요런 문제점이 있지만 이온 도금은 무공해다. 이거 너무 좋은 장점이죠. 그죠? 장점이고요. 그리고 이렇게 도금 처리를 했었을 때 만들어내지는 도금에 있어서 밀착성, 내식성, 내마목성, 이온 도금이 훨씬 좋습니다. 너무 큰 장점이죠. 자, 그리고 피막의 어떤 성질들을 보게 되면은 어쨌든 이제 뭐 전기 도금이든 이온 도금이든 이온화를 시켜가지고 이온된 이 금속들이 이온들이 이 피도금체인 안경테에 가서 이렇게 이제 막을 형성을 하는 거잖아요. 이렇게 됐었을 때 이온 도금이 훨씬 더 조밀하게 이 도금막을 형성을 하는 거죠. 이온들이 갖다 붙는 거죠. 그래서 고밀도이다 보니 피놀이 적기 때문에 내 부식성 면에서도 훨씬 더 안전할 수 있는 거죠. 그죠? 안전할 수 있다. 경도도 물론이죠. 그죠? 요런 부분. 요런 이제 성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요런 이제 내식성, 내마모성이 이제 확보가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요것도 마찬가지고요. 다 같은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사용할 수 있는 이제 범위를 보게 되면은 전기도금 같은 경우엔 전기를 흘려보내줘야 되다 보니까 금속에 한해서만 사용할 수 있는 반면에 이온도금 같은 경우에는 금속뿐만이 아니라 유리나 세라믹, 플라스틱 굉장히 다양한 범위에서 다 이용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도 큰 장점이 되겠습니다. 자, 다 너무 좋은데, 이제 전기도금이랑 비교했었을 때 조금 이제 단점이라고 하면은 컬러의 다양성 부분이라든지 컬러의 퀄리티 부분에 있어가지고 조금 떨어진다. 이런 부분이 있죠. 보시면 되고, 주요 대상품을 보게 되면은 이제 지금 사실은 요것도 너무너무 다양하겠지만 일단 사용할 수 있는 범위 자체가 이온독이 훨씬 더 넓기 때문에 굉장히 더 넓은 범위에서 이게 이용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표기에 다시 한번 정리해 보시게 되면은 이 전기도금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보통 금도금을 이용을 하다 보니 안경테에 이렇게 적혀져 있겠죠. 지금 사용하게 된 그 금합금의 중량비 그리고 순도 그리고 이제 여기는 골드 플레이트 해가지고 도금 GP 이렇게 표기가 되겠죠. 그리고 이온 도금 같은 경우에 IP로 표기가 될 수도 있고 TIIP로도 표기가 될 수 있다. 이렇게 해서 두 가지를 비교를 해서 이제 잘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안경테에 이용되는 전기도금, 이온도금 이렇게 살펴봤고요. 자, 마지막으로 이런 식의 굉장히 컬러감이 있는 이제 컬러 메탈을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컬러 메탈이라고 하면은 금은색이 아니고 굉장히 다양한 이런 컬러를 가진 테를 컬러 메탈이라고 얘기를 하죠. 자, 이런 컬러 메탈을 만들기 위해서는 어떤 방식을 이용을 하느냐? 대표적으로 염색 분사 스프레이, 뿌려가지고 스프레이식으로 하는 방식이에요. 요 부분만 빨갛게 하고 싶다. 요 부분만 두고 이렇게 스프레이 뿌리는 거죠. 이때 사용하게 되는 것은 에폭시 수지를 갖다가 이제 스프레이 형식으로 해서 이제 뿌려서 사용을 하는 거죠. 요렇게 이용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전사 컬러 코팅 방법이 있는데 요거 같은 경우에는 쉽게 생각하면은 그 판박이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또 원하는 문양을 갖다가 먼저 이렇게 만들고 나서 요걸 갖다가 금속대 표면에다가 붙여가지고 열을 처리를 해서 이렇게 입히는 이런 방식인 거죠. 이런 식으로 하는 방식이 있고 실제 했었을 때 요게 가장 이렇게 조금 컬러면이나 어떤 문양면이나 조금 더 복잡하고 다양하고 이런 식으로 이제 만들 수 있는 방법이 되겠고, 마지막으로 전차 컬러 코팅법이라고 해서 습식의 방식으로 만드는 방법이 있습니다. 요건 조금 컬러를 입히는 데 있어서 이제 부분마다 입히는 데 있어가지고 조금 좀 복잡하고 좀 번거로운 부분이 있겠죠. 그죠? 그래서 크게는 이제 세 가지 방식으로 이런 컬러 메탈을 만들 수 있다. 이 부분은 그냥 방식만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만들어내지는 방식이 컬러 메탈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안경테에 도금하는 방식은 크게 세 가지 방식, 전기 도금, 이온 도금, 컬러 메탈 도금 이렇게 하고요. 이렇게 해서 만들어내진 도금막이 상품으로 출시했었을 때 괜찮은가 이제 그 도금테의 품질 평가를 해야 되겠죠. 사실 이제 품질 평가는 그 기준은 굉장히 다양합니다. 다양한데 크게 이제 두 가지로 구분을 해서 보게 되면은 유관 검사가 있고 그 다음에 물리화학적 검사가 있습니다. 유관 검사라고 하면 눈으로 봤었을 때 아름다운가 이런 부분에 대한 평가인 거죠. 그리고 물리화학적 검사 같은 경우에는 내부식성, 그리고 경질인지, 도금 두께는 기준에 합당한지 이런 것들을 이제 살펴보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세부적으로 보시게 되면 도금 상태의 품질 평가의 중요한 사항은 색조, 아름다워야 되겠죠. 광택성, 이런 것들은 다 유관 검사에 이제 포함이 되는 거겠죠. 자, 뿐만이 아니라, 이 도금막이 잘 붙어 있을 수 있는가, 밀착성이라든지, 경도가 더 부과가 됐는가, 더 단단해서 기스가 더 안 나겠는가, 경질성이라든지, 내식성, 내마모성, 도금 두께, 이런 것들도 이제, 평가의 어떤 기준이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이런 것들은 이제 물리화학적 검사에 포함이 되는 내용이 되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다 평가를 해서,
기준에 준하는 그런 태들만 이제 상품으로 출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평가가 되는데 그 중에서도 저희가 알아야 되는 평가 방법 중에 하나가 염수분무시험, 내식성에 대한 검사를 하는 방법이에요. 자, 이 염수분무시험이라고 하면 카스 테스트라고도 하는데 요거는 내식성과 관련한 어떤 검사를 하기 위해서 시행되는 거고 지금 밑에 이제 조건이 있어요. 이 조건으로 행했을 때 실제 요 태를 해안 등에서 지금 이게 해안 같은 데는 소금기가 많다 보니까 산도가 높고 부식이 쉽게 일어나잖아요. 그러니까 조금 환경적인 면에서는 좀 안 좋은 그런 환경이죠. 여기에서 한 1년 정도 경과가 됐다라고 봐지는 거기에 준하는 이런 이제 상태를 만들어주고 여기에서도 견딘다라고 하면 상품으로 출시를 해도 괜찮겠다라고 하는 어떤 기준을 두고 하는 검사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어떻게 하는 방법이냐면 자, 기본적으로 5%의 식염수에다가 CuCl2 염화 제2구리 그죠? 요거를 넣어주고 그 다음에 아세트산을 이용을 해서 산도를 pH 3 정도의 산성으로 맞춰주는 거예요. 이렇게 만들어진 것을 안경테에다가 8시간 막 뿌려주고 그 다음에 8시간 쉬어주고 또 8시간 막 뿌려주는 거예요. 이렇게 이제 했었을 때 실제로 한 해안에서 1년 정도 경과가 됐었을 때와 거의 동일하다, 준한다라고 이제 보고 여기에서도 견딘다라고 하면 상품으로서도 뭐 괜찮겠다라고 해가지고 이런 기준을 두고 하는 방식이 바로 염수 분무 시험 카스 테스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이제 검사법이 있습니다만 그 중에서도 이 염수 분무 시험 한 가지 정도는 잘 기억을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도금하는 방식 그리고 도금된 이 도금태의 품질 평가하는 방식 중에서 염수 분무 시험 이렇게 해서 제 내용을 정리를 해봤습니다. 자, 그러면 요것과 관련한 내용들을 문제를 통해서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속태의 전착 피박의 구비 조건, 구비 요건, 기본적으로 도금을 하기 위해서 만들어내지는 이 피막이 가져야 할 요건 어떤 것들이 있었을까요? 자, 소재의 표면과 소지 금속의 표면과 전차 피막과의 결합력이 커서 좋아서 박리가 발생하지 않아야 된다. 그래야지 오래도록 이 도금막이 오래 갈 테니까 맞는 말이고요. 도금층과 표면의 기공, 공기구멍이나 파여져 있는 파공이 없어야지 부식에 대해서도 안전하겠죠? 맞는 말이고요. 그리고 우수한 내 마모성, 강도, 뭐 또 경도 가져야 되겠죠. 맞고요. 그리고 지금 만든 이 도금막에 있어서의 아름다운 색상이나 광택이 오래도록 유지가 돼야 되겠죠. 다 맞는 말입니다. 그래서 답은 5번으로 체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문제입니다. 자, 니켈 도금, 우리 도금할 때 전기 도금을 이용을 할 때 사용되는 이 니켈 도금 같은 경우에는 표면에 하는 것보다는 어떤 기본적으로 하게 되는 금도금에 있어서의 밀착력을 향상시켜 주기 위한 그런 1차 예비 도금으로 주로 이용이 된다라고 했었잖아요. 그럴 수 있는 이유가 일단 니켈에 썼을 때 내식성 향상에도 도움이 되고요. 그리고 니켈 넣었을 때 경도 향상도 되거든요. 그러면 더불어서 내 마모성도 같이 따라오는 거죠, 사실. 자, 그래서 요 세 가지 저렴한 단가는 아닙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이유로 니켈 도금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답은 1번으로 체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요. 뒤에 있는 문제와 남은 금속태와 관련한 부분들은 다음 차시에서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